지역의 대표 스피커 두 영맨들의 화끈한 토론 한판 YMCA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여수와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총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니까 오늘이 올해의 아니군요. 무슨 얘기 하시려고 그랬어요? 마지막 뭘 이렇게 마지막을 좋아하세요. 다음 주죠. 네, 다음 주 남았네요. 제가 좀 앞서갔습니다. 자, 이제 2주도 안 남은 올 한 해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십니까? 김대희 총장님. 네, 요즘 저희 여수 지역에 있는 NGO 단체들이 후원의 밤을 좀 해요. 올해 여수 YMCA는 안 했는데 어제 저녁은 여수 지역사회 연구소가 30주년을 맞이해서 후원의 밤 행사를 하고 각 기관들이 송년 모임에 들어갔는데 네. 뭐 여수 YMCA는 이번 주에 이사회를 했었어요. 이제 보통 12월 달 이사회는 올해 1년 동안 이제 가결산을 해요. 수익과 지출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리고 내년도 사업 계획을 좀 잡거든요. 주로 사업 계획과 예산을 잡는데 저희 여수 YMCA는 16일 날 했는데 올해는 뭐 큰 문제 없이 넘어갔는데 후원회원 회비가 한 6천만 원 정도 줄어들었어요. 보통 여수 YMCA가 한 3억 정도를 한 2,000명 정도 시민들이 해주시는데 6천만 원 정도 예산이 줄어들었으니까 2명 인건비거든요. 예. 우리 NGO는 인건비가 적기 때문에 한 2명 정도 인건비가 없어질 정도로 후원 회비가 줄어들었는데 그만큼 우리 여수의 삶은 경제는 좀 팍팍한 것 같아요. 후원자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예. 경기의 흐름을 가장 잘 많이 반영하거든요. 그게 딱 드러나죠. 네, 매년. 진짜 그래요. 6천만 원 정도면은 전체 상당히 큰 금액이고 지금까지 그런 역사가 없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한 해만에 상당히 여수 이렇게 경제가 팍 줄어든 힘들구나 게,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아마 여수 MBC 광고 수입도 굉장히 줄어들었을 건데요. 저희도 매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래서 늘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데. 여수 MBC까지 걱정하는 김대희 사무총장님의 이 넓은 김석 배워야 총장님 됩니다. 순천은 좀 네. 어떻습니까? 일단 뭐 김대희 총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매년 어쨌든 뭐 시민단체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연말 되면 기업들은 경기가 좋으면 성과급도 나누고 막 그럴 텐데 그런 이야기는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YMCA도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어쨌든 순천 YMCA는 작년 올해는 어쨌든 순천 지역사회 활동에 좀 많이 그 연대 활동을 하는데 네. 그 좀 지원하는 역할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주에 16일 날에 또 공교롭게도 12월 29일이면 그 12월 29일 날 우리가 무한 제주항공 참사 관련된 유족 간담회를 지난 화요일 날 2시에 YMCA에서 했습니다. 김대희 사무총장님이 전남 시민단체 연대회의 운영위원장님에서 같이 오셨는데 네. 1년이 다 됐는데 보니까 진상규명이 거의 진전이 없어요. 진상규명에 유족들의 생각이랄지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은 가운데서 또 뭐 조사를 받아야 될 국토부가 또 이 또 진상조사위원회를 좀 구성하는 곳이어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한계와 문제가 많다라고 다들 잘 되고 있는지 알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하고도 만나고 막 그랬는데 네. 생각보다 진전이 안 되고 있고 그래요. 여전히 지금 무안공항 2층에서 텐트를 치고 지금 무안공항을 유족들이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전남 도민들이 처음에 사고 났을 때의 그 따뜻한 위로와 공감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는 조금 무안공항을 좀 떠나달라고 하는 요구들도 좀 있는 것 같고 조금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있었고 또 더불어서 2차 가해도 좀 있으면서 실제 정말로 179명의 안타까운 목숨이 이 사고로 인해서 그 희생되셨는데 또는 그랬는데 뭔가 광주 전남의 분들이 대부분이시거든요. 예. 이와 관련된 좀 그 대책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관련된 이 사고조사위원회 이것이 지금 국토부 산하에 있으니까 국무총리 산하로 옮겨달라라고 하는 이 법이 지금 현재 발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통과를 위해서 함께 조금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일주기가 다가옵니다. 일주기가 그래서 12월 28일 날 저녁 7시에 무안공항에서 유족들이 추모의 밤을 개최한다고 하니 시간 되시는 분들께서는 함께 방문해 주셔서 서로 따뜻한 위로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게요. 벌써 일주기 다가오고 시간이 진짜 빠르게 느껴지는데 그동안에 어떻게 뭐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는지 진상규명 이런 것들은 저희도 한번 시간 마련해서 따로 또 준비를 해보도록 사회적 참사가 하겠습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것들이 또 그 내용적으로도
해결되지 못하는 것들도 반복되고 있는 것을 좀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주제 토크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볼 이야기는 광주 전남 특별광역연합. 저희가 초반에 이 얘기 나왔을 때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는데 꽤나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전남도 의회가 광주시 의회에 이어서 설립 규약안을 통과를 시켰는데 대전 충남이 행정통합을 선언을 하고 추진의 속도가 붙는 것에 비하면 우리 광주 전남은 행정통합의 전 연합의 단계,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느슨한 통합이라고 봐야 할 텐데 결국 광주와 전남은 어떤 방향으로 또 행정통합으로 가야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전남도의회가 광주 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안을 최근에야 좀 뒤늦게 통과를 시켰습니다. 상대적으로 광주시 의회는 좀 빨리 통과를 시켰더라고요. 전남이 좀 늦어진 이유 어떻게 좀 분석하십니까? 김대희 총장님. 제가 보기에는 특히 이제 전남 동부권 지역, 전남도가 좀 반대한 이유들이 뭐 여러 가지거든요. 특히 그 광주광역시 의원님들이 23명이에요. 정수가. 전라남도 의회는 한 61명이 정수니까 거의 뭐 2.8대 1 정도? 수도 많고 또 인구수도 전라남도가 많아요. 광주보다 한 50만 명 정도가 더 많은데 네. 이 광역연합을 만들면 저희가 자치단체장과 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근데 계속 광주 쪽은 아까 그 의원 수도 굉장히 여수가 전라남도가 2.8대 1인데 많은데 불구하고 6대 6으로 정해니까 전라남도가 이건 너무 형평성이 어긋난다. 인구도 한 50만 명 많고 의원 수는 거의 3배 가까이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동수로 가버리면 어쩔 예. 거냐. 특히 이 특별연합 문제하고 행정통합 문제에서 항상 농어촌 통합도시들이 반대하거든요. 경상남도, 전라남도처럼 광역시가 블랙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 빨아들이는 네. 느낌으로. 교육과 인재 예산 또 뭐 돈 될 만한 첨단 바이오 산업이나 굴뚝이 없는 산업들은 다 도시로 가려고 그러고요. 나머지 혐오 시설, 군사 공항, 쓰레기 매립장 그리고 혐오 산업 시설들은 다 시군 영역으로 농어촌으로 빼려고 하니 항상 그 농어촌 시군이 몰려 있는 지역은 반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여기에 대한 명확한 대안을 주지 않으면 예. 전라남도 의회는 선뜻 힘들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김윤록 지사가 이 중요한 문제를 왜 거의 뭐 강조하고 손발이 맞추어서 빨리 가냐. 우리는 전남 동부권 시군이나 저 밑에 있는 농어촌 군 단위의 의견도 못 물어봤다.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도의회가 찍어달라는 거냐 하고 한 6개월 정도 계속 이 문제를 연기를 했던 거죠. 하지만 최근 이제 이재명 정부 특히 이제 지방화시대위원회가 주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정부 입장 속에서는 강력하게 해나가자는 주의이고 전라남도는 아직 이게 성숙되지 못했고 우리도 도민들하고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된다는 의견 때문에 예. 늦어졌던 것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통과시키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그런 우려들이 남아 예, 불면 소리 있습니다. 있고 나온다는 거잖아요. 예, 기획행정위원장님하고 통화를 좀 해봤는데 상당히 의회에서는 좀 불만이 많아요. 우리가 어떻게 지역구 주민들한테 특히 동부권은 이 문제 심각하거든요. 동부권은 강주와 서부권 중심으로 이게 주도해서 가버린다. 왜냐하면 강주 전남 특별연합은 가장 거리가 먼 곳이 동부권이거든요. 동부권은 인구도 많고 산업도 많은데 산업 위기 속에서 과연 이게 특별연합을 한다고 했을 때 석유화학이나 철강에 대해서 지금도 전라남도가 무관심한데 통합이 되고 모든 예산과 조직을 다 가져가 버리면 여전히 신경 쓸 거냐 하는 그런 우려점을 위원장님이 하고 계시죠. 이렇게 좀 찝찝한 상황이면 통과를 좀 안 시켜야 됐던 거 아니에요? 규약안을? 그 분위기가 아니래요. 예. 이게 굉장히 중앙정부 입장 속에서는 예. 이게 사실상 하향식으로 내려와 버린 행태잖아요. 상향식으로. 탑다운으로. 예. 그래서 뭐 버튼형 방식 흐름 나오는데 밑에서부터 의견보다는 이게 빨리 좀 성과를 내야 된다는 지방화시대위원회 있죠. 이 김경수 위원장이 있는 알게 모르게 그런 압력이 있고 또 부울경, 뭐 대전 충남 흐름이 빠르게 올라가니까 나머지 지역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하는 네. 그림이 있습니다. 예, 김석 총장님은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셨습니까? 일단 누가 득이 될 것 같습니까? 전남하고 광주하고 이렇게 광역연합을 만들고 또는 행정통합까지 된다면 누가 득을 보느냐를 고려해봐야죠. 지금 현재로서는 광주가 굉장히 서두르고 있고 그런 걸로 놓고 보면 그
광주가 득이 보는 일이 맞죠. 그리고 이 사업이 빠르게 추진되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 행정통합을 조금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전남 내부에 대한 광역연합이랄지 행정통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가운데서 전남 의원들도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통과를 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거기에는 그런 게 있는 거죠. 이 방금 김대중 장님 이야기했지만 이 연합 사무 배분에 있어서 전남 몫이 좀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그리고 말씀처럼 광주의 시의원이 23명, 전라남도의 도의원이 그거에 거의 두 배 가까운데 예. 이 사무 자체를 동률로 놓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무 안에는 산업에 대한 이야기, 광역교통에 대한 문제, 뭐 에너지에 관련된 문제, 문화관광 쪽인데 대체적으로 다 공감을 가능하는 거지만 문화관광이나 뭐 에너지나 이런 부분들까지는 협의가 가능하지만 산업정책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전라남도가 주도권을 좀 가져야 될 측면도 있겠지만 손해볼 수밖에 없는 광역연합의 어떤 규약이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전라남도 의원들이 그러니까 볼멘소로 자기 자리가 없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자기 지역에 뭐 손해보는 문제가 아니라 그런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전남 동부권 지역에 있는 지역에서 굉장히 이 과정을 그냥 미온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인구 규모도 가장 우리가 전남 동부권이 가장 크고 산업 기반도 중점되어 있고 재정 자립 기반도도 우리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광역연합보다는 차라리 행정통합을 요구했을 때 얻어지는 결과들에 주목하고 있었는데 광역연합으로 느슨한 왜냐하면 행정통합으로 가는 것이 이 정부의 기조에 맞추는 거기 때문에 좀 할 거면 좀 혁신적으로 가면 좋았을 텐데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부울경 메가시티 대전 충남 행정통합 수업에 따라서 좀 정치적 압력이 있는 가운데서 전라남도 의회도 좀 뒤늦게 규약안을 좀 통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행정통합이 아니라 그 특별 광역 연합에 대한 규약안이기 때문에 좀 더 의회에서도 전라남도에서도 좀 면밀하게 좀 살피면서 조금 상생 방안을 만들어가야 되는데 쉽지 않다. 전라남도 입장에서 놓고 보면 광주가 너무 득보는 방식으로 조금 방향이 좀 설정되지 않기 위한 정치적 노력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번에 통과시킨 규약안의 그 내용을 좀 보면요. 가장 주된 것이 산업, 교통, 관광 등의 공동사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협력을 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규약안 내용상으로는 좀 어떻습니까? 김대희 총장님 보시기에. 제가 보기에는 이 규약은 앞으로 이제 세부 추가 조례가 좀 필요해요. 조례 이거 규약을 뒷받침하는 왜냐하면 회계와 또 예산 조직과 관련된 보다 더 이제 본격적인 서로 다툼이 있는 입장 차이가 있는 형태가 나오는데 본래 이게 광역연합이나 행정도시연합이 수도권에 대응하는 거잖아요. 핵심은 수도권이에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수도권 하면 어떤 느낌이 있어요? 교통은 진짜 1시간이면 그 넓은 100km 이내를 다 다니는 거잖아요. 공차로. 그래서 지하철이라든가 교통 문제 이건 문제를 풀어야 된다. 교통이 가장 혈맥이 쉽게 공짜로 대중교통 중심으로 가야지만이 공짜라기보다는 대중교통으로 이게 된다. 그래서 교통 영역을 가장 많이 보고요.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그럼 정부가 좋다. 너희들이 원하는 너희들은 행정통합하고 뭐 약간 이제 그 전에 준통합이죠. 연합을 만든다고 했을 때 뭘 가지고 먹고 살 것인지 먹거리 문제. 그러면 교통과 먹거리 문제 또 거기에 따른 인재와 또 중앙정부의 지원 정책 요거 중심으로